저는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좀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그 천리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천리안? 네, 어른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옛날에는 인터넷을 쓸 때 지금은 랜선으로 다 연결돼서 쓰잖아요. 천리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또 전화해가지고 인터넷 딱 연결해서 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를 했냐면 저 미국에 있었고요. 미국에 그때 박찬호 선수, 야구 선수 굉장히 인기 있을 때였어요. 그 박찬호 선수의 야구 경기를 천리안으로 문자로 중계를 했어요. 박찬호 선수 던졌습니다. 뭐 1구 스트라이크 뭐 하면서 해설까지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천리안 그 직원이 저한테 편집장이었는데 편집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야구를 문자로 중계한 게 말이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리안에 와서 박찬호 선수 경기를 문자로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인기 있었냐면 마이클 조던 혹시 아세요? 네,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인기 있을 때요. 아주 전성기 때. 제가 농구 경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NBA 경기. 에이, 농구는 진짜 안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네. 완전 이것도 초대박.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농구 경기를 문자로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마이클 조던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이 미국에 좀 잘 알려진 사람들,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팬들과 그 라이브 채팅으로 연결해서 직접 대화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을 또 진행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신문의 일면에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이때는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죠. 3차 산업혁명 시대. 당시만 해도요.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고 뭐 영상을 찍고 하면은 그 신문에 종이 신문에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직접 기사를 쏘아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종이 신문에 나간 다음에 나갔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쏘아 올리는 걸 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기사를 송출하는 거죠. 사진도 송출하고.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될 텐데요. 그때만 해도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이에 나갔다가 나가야 되는데 곧바로 올라오니까 한국 언론에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희를 굉장히 주목하고 또 어떤 언론은 경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 그 관계자들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앞으로는 종이 신문이 아니라 온라인 언론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더 집중하시고 투자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에이 그래도 종이신문은 절대 안 무너져. 네. 온라인은 그래도 그냥 서비지 아래에 있는 거지 메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됐죠?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어떤 친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네.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종이신문 저도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냥 구경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다 온라인으로 보고 다 네이버로 보고 다음으로 보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언론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미국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교육의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한국을 딱 봤는데 또 전 세계를 봤는데 교육에 약간 변혁 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5년 전에 저희 가족과 같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똑같은 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언론사를 다니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온라인에 더 집중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잘 안 들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해요. 지금도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제 점점점 가거든요.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근데 아직은 설마 오프라인이 그래도 핵심이고 오프라인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치 언론이 다 온라인으로 간 것처럼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약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진로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에 이제 앞으로 오실 강사님들이
어떤 드론이라든가 여러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기술적인 걸 배우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아, 저 점이 되게 집중돼서 보이시는 분 있고, 선이 보이시는 분 있고, 면이 보이시는 분 있고, 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점이 보이세요. 점에 집중하는 우리를 보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 쓰잖아요. 차원이 달러. 네, 레벨이 달러. 차원이 달러. 영어로 뭐 디멘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한번 차원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고개가 살짝 아프실 테니까 살짝 돌리셔도 됩니다. 의자를 살짝 돌리셔서. 자, 점은요 0차원입니다. 점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 보이시죠? 선은 1차원입니다. 그리고 면이 2차원이고 입체가 3차원이고 4차원은 존재는 하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차원은 4차원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이게 이제 4차원이죠. 네. 자, 우리의 교육은 이 점과 선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뭘 연상을 했냐면 우리가 보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생각하게 됐어요. 시험.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둘째치고 시험 볼 때 점과 선 그리고 기껏해야 면과 정말 많이 가도 3차원 입체가 갈까 말까?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공부와 시험은. 근데 세상은요. 이 4차원적 생각을 하는 사람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학교 교육, 학교 학습 밖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뭘 좋아하죠? 뭘 좋아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게임을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죠.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 게임을 왜 좋아하냐면 4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픽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하고요. 4차원적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우리가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원, 2차원, 기껏해야 3차원적인 공부를 하다가 4차원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쳐버리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공부가 1차, 2차, 3차, 4차가 다 있는 공부가 돼야 된다. 네. 너무 4차원에만 또 머물러 있으면 1, 2, 3차가 무시되잖아요. 그러면 균형된 내가 안 돼요. 그런데 1, 2, 3, 4가 다 있으면 균형된 내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원과 4차원을 다 두루 경험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게 뭘까? 네. 좀 이따 잠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세계 경제 포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세계 경제 포럼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포한 곳이에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의장께서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네,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한 데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은 이것들입니다. 총 몇 개죠? 16개. 그렇죠? 이 16개가 필요하다. 한국말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해, 수해, 과학문해, ICT 문해, 재정문해, 문화 및 시민문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호기심, 주도성, 일관성, 도전정신, 적응력, 리더십,
사회 문화적 인지, 이걸 갖춘 사람이 필요하대요.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 이 기술을 쌓지? 이전에는요, 기술이, 이런 것들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어떤 기계를 잘 다루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지식, 그 기초문의 왼쪽에 있는 문해, 수해, 이런 것이 주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대는 이 두 번째 역량, 세 번째 인성 자질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AI가.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증강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교육들을 16가지 기술을 쌓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너무 생뚱맞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AI, 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16가지 기술 이런 걸 연구하면서 무엇이 필요하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나를 아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러한 16가지 기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친구들에게 저널링을 합시다. 네. 그리고 한 3년, 4년 전부터 이걸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청소년들과 대화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저널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책자에 이제 이건데요. 예. 저도 이제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미래 저널에 매일매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나는 도대체 누구지? 예.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나는 또 왜 화가 나지?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지? 이런 것들을 이 저널에 매일 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3년 전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소개했어요. 다 이제 조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예. 이게 무슨 기술이랑 무슨 상관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랑 무슨 상관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하면요. 그때 3년 전에 들었던 분들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했거든요. 청소년들도 반짝반짝해요. 네. 생각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 미래저널 이제 우리 쓴 그 친구들의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경청과 공감을 잘하고 상황 인식을 하고 그때그때 할 일을 끝내는 사람. 네.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전을 통해서 더 많이 나와 이웃에 대해서 알기 위해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를 또 썼고요. 또 나는 왜 서번트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서번트 리더는 새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새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썼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 5세 미국에서 태어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죠. 그 아이가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5세니까 뭐 아이답게 쓰겠죠. 그런데 아이가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니까 와, 이 아이는 정말 한국인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하면서 이렇게 쓰면 이걸 쓴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 올리거든요. 밴드 같은데 올리면 어른들이 한 10명, 20명이 이 꼬마 아이에게 댓글을 달아줘요. 누구누구야? 와, 오늘 너무 신났겠다. 너무 재밌었겠다. 오늘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나도 속상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대댓글도 달아줘요. 네. 그림이 저는 그려져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 디자인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다 디자인한 건데요.
일반 초등학생, 일반 중학생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멋있게 보이려고 또는 어른들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보니까 알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자, 지금까지는 아마 그냥 뭐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혹시 이 라우드라는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오디션 프로그램?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이게 요즘 되게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라우드 오디션 프로그램. 박진영 씨 나오고 또 싸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보이 그룹을 만들려고 이제 뽑고 있는데요. 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거예요, 계속. 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뭐 K-팝 스타 이런 거 하면은 뭘 봤어요, 주로? 춤 잘 추고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거, 그거만 봤잖아요. 여기 탁 나오면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당신을 보여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와서 이제 자기 걸 보여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진영 씨가 싸이 씨가 얘기했구나. 우리 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 안 봐도 되겠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인재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미 바뀌었는데 이제 진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안 보이는 걸 보여달라. 박진영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인재 같아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자기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잘 표현한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충분합니다 그걸로. 노래도 안 받고 춤도 안 봤어요. 나를 잘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를 보고 뭘 했냐면 논문을 썼어요. 논문. 학술지에 논문 내려고. 이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인데도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연구팀 같이 꾸렸어요. 저희 대학원에서. 그래서 연구팀은 박진영 싸이가 진행한 라우드 1회차 방송의 2시간 내용 중 두 사람이 참가자에게 심사평하는 내용,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20분으로 저희가 요약했고요. 그것을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라는 데 돌려서 녹취를 했습니다. AI가 다 녹취해줘요, 요즘은. 네. 녹취한 내용 중에 의미가 없는 내용과 녹취가 잘 안 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고, 이것을 6,000단어로 도출해냈고요. 그 중에서 이것을 데이터 엔지니어스 랩에 돌리기 위해서 5,000자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엔지니어스 랩에서 5,000자를 분석을 했어요. AI죠, 이것도 역시. 분석을 했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K-팝 스타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저희가 AI에게 돌려서. 그랬더니 K-팝 스타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목소리, 이 말이 계속 나요. 목소리가 좋다, 뭐 목소리 계속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데 왼쪽에 보세요. 라우드에. 네. 표현, 그렇죠? 예술. 박진영 씨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예술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무엇, 눈에 보이는 기술, 이거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그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왼쪽의 단어, 오른쪽의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계, 대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또 연구를 해봤어요. 리서치를 해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김창경 교수, 이광용 총장님, 한국에서 석학 중에 석학들입니다. 김창경 교수님은 MIT 출신의 한양대 공대 교수시고요. 이광용 총장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카이스트 총장님이세요. 이 두 분이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대학 교육은 이제 와야 된다. 곧. 자, 아래에 보시면,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학문과 지식을 가르쳤던 기존의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된다. 네. 그리고 이광영 총장님은 그동안은 점수라는 굴레 속에 몰아넣고 한 줄로 세워서 경쟁을 시켰는데
그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도 그런 학생은 잘 안 뽑으려고 한대요. 예. 너무 막 공부만 한 사람 안 뽑으려고 한대요. 예. 그리고 협동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면서 고루고루 조금이라도 고루고루 알고 있는 고루고루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대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 협동과 봉사 정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전에는 그거는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성공한 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스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런 게 스펙이 되는 겁니다. 자, 김창경 교수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자,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독학 수요가 늘면서 코세라의 수강 신청 건수는 전보다 440% 증가했다. 코세라가 뭐냐? 아까 제가 온라인 교육으로 모든 게 바뀌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무크라는 거예요. 무크.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크? 네.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게 무크예요. 이제 곧 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도 이제 학점 운영제 그런 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무크가 이제 도입될 거예요. 그런데 외국은 이미 무크로 가고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리노이 대학교. 아주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MBA라고 들어보셨어요? MBA 과정. MBA 과정을 여기 무크, 코세라에다가 넣었더니 등록생이 2,000명이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200명 이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면 10배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리노이 대학교가? 오프라인 MBA 과정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IMBA 과정만 해요. 조지아 공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도 아주 세계적인 학교인데 역시 이 공과대학교 과정을 오픈했는데 석사 과정을 오픈했는데 코세라에도 오픈했습니다. 무크에 10,000명이 왔대요. 전 세계에서 10,000명. 여기도 여전히 한 몇백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10,000명이 오니까. 네, 그리고 수업료를 낮게 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외국에 있는 대학교들 자꾸 무크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제가 보면 교육부에서 K 무크로 계속 가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요. 네,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엄청난 기사들이 뜰 겁니다. 자, 김창경 교수님이 MIT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학이에요. 정말 교육부 부총리까지 하신 석학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과목, 내가 가르쳤던 결정 구조 분석학, 전자현미경학 다 폐쇄됐대요. 석학. 자기가 가르쳤던 과목이. 지금 대학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이 강좌 더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널렸고 무크에 여러분도 무크에 지메일 있잖아요. 그러면 3분 안에 다 등록해서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거의 90% 이상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내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폐강됐대요. 그 학교에서. 이 석학의 강의가. 네.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김창경 교수님이. 자, 온라인에서, 무크에서 내가 원하는 강의를 지금 당장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스캇 영이라는 그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MIT 33개 과목을 1년 만에 다 독파해버렸대요. 그거를 울트라 러닝이라고 해요. 이 스캇 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 이 과목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잠만 자고 이 공부만 했대요. 1년 동안. 다 끝내버린 거예요. 1년 안에. 그래서 책을 썼어요. 울트라 러닝. 네.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4년제 과정도 다 1개월에서 2개월 또는 1년 안에 끝내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곧. 네. 교육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만약에 내년도에, 내후년에 또는 3년 후에 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스캇 영처럼 이렇게 미치도록 공부하는 그런 무엇이 필요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니면 교수님이 아직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사셔서 한국 물정을 너무 모르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기업가들이랑 이 얘기를 하면 기업가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특히 AI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있는 기업가들과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존 교육으로 공부한 친구들을 뽑으면 재교육을 해야 돼요. 다시 교육해야 돼요. 처음부터. 진짜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나를 먼저 찾아요.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형성이 됐지? 내 라이프가, 내 삶이? 그걸 알아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광영 총재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카이스트 총장님이라고 했죠. 카이스트는 KAIST죠. 요거 앞에 K를 Q로 바꾸셨어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간다.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Q는 뭐냐? 질문하는 사람. 네. 우리의 교육은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정보를 주고 입력해서 시험 보고 그 다음 단계라고 그게 우리의 주 방법이었잖아요. 그건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아직 눈으로 볼 때는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면 다 끝났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분들도 너무 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A는 더 발전된 연구를 하는 사람.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를 입수해서 외우고 하는 그런 것은 그냥 무크가 있고 AI가 있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다. 네. 깊이 연구하는 사람만이 대학에서 필요하고 대학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펙과 주변에 다 누가 대학교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연구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은 마음이 안 닿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곧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아시는 거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I, 국제화 전략.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키워야 된다. 네 번째가 기술 사업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에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너무 중요한데요.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이 트러스트. 신뢰.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고 회사만 차리는 게 아니라 랩 하나가, 연구실 하나가 나가서 봉사해. 원 랩, 원 봉사.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협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광영 총장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분이에요. 되게 선하게 생기셨죠. 네,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옆집 아저씨 같으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공부 많이 한다고 나라 세우는 거 나라 살리는 거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대요. 네, 당신께서.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지식,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식을 갖추고 나를 충분히 알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애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친구를 뽑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을 뽑는 그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다 그 얘기를 했대요. 미리 선행학습 많이 한 친구 뽑지 말라고. 너무 많이 알고 오면 그 아이들은 진짜 인재가 아니다. 진짜 천재가 아니다. 그 모양만 갖춘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인터뷰에서. 예. 검색해 보시면 뉴스원 이광용 하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왜? 나라를 바꿔야지. 네, 카이스트 정도 나왔으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무엇이 나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광영 총장님이 이제 얘기한 거를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영상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 이제 뜨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하는 것, 성공할 것 같은 거 자기네 안 한대요. 카이스트는. 그래서 어떠한 연구를 가져올 때, 연구를 가져오면 거기서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80%의 성공 확률이 있는 거 하지 말라 그런대요. 그거 왜 해, 우리가?
실패 가능성 높은 걸 가져와서 그걸 성공시켜야지 진짜 연구지. 하지 말라 그런대요. 그래서 이 총장이 오신 이후로 바뀌어버렸대요. 자, 인문학이 너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인문학이 뭐냐? 인문학을 왜 배워야 돼? 보통은 인문학을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내가 이 정도 아는구나. 거기서 그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인문학이래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과 인문학을 융합한 그런 사람이 앞으로 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소명의식을 갖는 자가 자기 꿈을 찾고 그런 사람이 알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아까 제가 무크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청소년들이랑 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코세라 이런 데 가서 영어로 어떻게 알아들어요? 거기 자막이 다 나와요. 한국말로. 그 세계적인 강의를 내가 지금도요. 돌아가셔서 코세라 치시고 지메일로 등록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찾아보세요. 어떤 과목들은 한국말로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강의를 내가 안방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알아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광영 총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컴퓨터 안에 다 있는데 선행학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강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자, 아까 잘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본 게 라우드를 봤죠. 이광영 총장님의 말을 봤죠. 김창경 교수님의 말을 봤죠. 또 울트라 러닝을 또 들었죠. 무쿠를 들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새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낸 결론입니다. 자, 이 새로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표현하는 사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받고 그런 격려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 거의 반응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반응하면 그게 오히려 현재 문화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 반응을 되게 잘해요. 그 훈련을 계속 받은 사람들은 그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재 있는 곳에서 교육기관에서 그게 안 된다면 내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네. 그리고 정답을 외우는 것은 끝난 거예요. 네, 정말 끝났습니다. 네,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세요. 네. 그게 아니라 정답을 어떤 우리가 필요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리고 1차원과 4차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임만 너무 좋아하면 4차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또 학교 공부만 너무 집중하면 1, 2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다 고루고루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야의 덕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라우드에 나온 이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좀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방송에서 봤는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라우드 이 프로그램을 정부 3개 부처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정부에서 이걸 지원했을까? 이 프로그램을. 제가 분석하기에는 새로운 인재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이 이미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까지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10분 남았으니까 그럼 이 영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의 그 핵심 포인트는 아까 제가 강의로 다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울트라 러닝, 무크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제 강의 뉴스하고 코세라 하면은 이 영상이 떠 있을 겁니다. 한번 나중에 앞으로 강의 형식을 빌려서 네. 자,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자, 요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의 현실이 비현실이 되고요. 이전의 비현실이 현실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전의 현실이 비현실이 되고 이전의 비현실이 현실이 됩니다. 자, 이전에는 스카이 스펙 이런 게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거 비현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착한 것은 바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너무 착한 거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시대는 착한 게 스펙이에요. 네. 그리고 지식을 쌓는 게 현실이었는데 뭐라고 나와요? 나를 알고 사는 이유를 알고 그것을 쌓아가는 것, 미래전을처럼 쌓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까 그 라우드 프로그램 제가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매력, 내 안에 있는 걸 표현해 보세요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자기 매력을 막 보여줘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미래저널을 들고 나가서 저는요 한 3년 동안 이 미래저널을 써왔습니다. 저널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했죠. 그 되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런데 미래에는 이기적이면 다 죽습니다.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99%의 부가 미래에는 0.001%에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요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에서 연구한 겁니다. 2090년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저 상단 꼭대기는 플랫폼 소유주 또는 플랫폼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이에요. 0.001, 0.002%가 상단 꼭대기고요. 나머지는 99.997. 뭐라고 써 있어요? 프레카리아트. 이렇게 될 거래요, 사회가. 여러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2090년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2090년에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지금 2021년이죠. 2030년 점점 이렇게 돼가겠죠. 이대로 가만히 가면요. 이대로 가면. 지금처럼 가면. 네.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죽는다. 초양극화 사회가 돼서. 나만 생각하면. 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여기 프레카리아트는 뭐라고 써 있어요? 로봇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 이 연구팀에서 쓴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무엇이 현실인가? 네. 이전에는 나는 누구지?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아마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되게 싫어요. 그게 뭐 밥 먹여줘? 네. 근데 그게 밥 먹여줘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것들,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들이.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이제 한 3년 한국에서 해왔거든요. 그럼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둥구름 잡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제가 그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거 둥구름 잡기인데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런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광영 총재님, 또 김창경 교수님, 또 라우드란 프로그램, 또 토마스 프레이, 뭐 미래학 전문가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하는 사람들, 클라우스 슈밥, 네, 세계 경제 포럼 다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우리가 귀를 막았어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곧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쫓아가기 이제 급급해져요. 이게 현실이 돼버리면 계속 선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 좀 가르쳐 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실 저는 이번 주에도 AI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끝냈습니다. 10주짜리 과정. 거기서 기술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줘요. 그런데
가르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AI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를 통해서 AI가 다 해내거든요. 그걸 같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다 해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을까요? 1분 남았어요. 예,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진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자, 진로.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네. 무엇이 핫한 잡이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한 발 전에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은요, 원래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에듀케이션 영어잖아요. 에두케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에두케레는 밖으로, 두케레, 끄집어내다.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산업혁명 때문에 빨리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됐잖아요. 그래서 막 주입을 계속 했던 거예요, 주입. 네, 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대 끝난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만의 것, 나만의 무엇을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미래 사회를 준비시키는 것. 그게 미래 교육이에요. 자, 마음이 와닿는지 안 닿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두 단계를 보고 있는데요. 2년 후와 5년 후를 보고 있거든요. 2년 후에 한번 확 올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5년 후에는 완전히 이제 이게 바뀔 거거든요. 그때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 그때 박병기 교수가 저런 얘기 했었지.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후회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 그때 조금 듣고 좀 이런 거 좀 해볼 걸. 네. 한번 그냥 이런 거 안 쓰시더라도요. 혼자 저널링을 해보세요. 네. 이거 다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데. 네, 요것만 잠깐 한 30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널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네. 이게 거의 한 학기 강의를 제가 40분, 50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 왼쪽부터요. 토마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아이작 뉴턴,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뭘 했던 분들이냐면요. 저널링을 했던 분이에요. 자, 그림도 그리고요. 네, 글도 쓰고 자기 인생도 이야기하고 자기 전문 분야도 쓰고요. 찰스 다윈, 토마스 에디슨 다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래 보면 엄청 많은 뭐 화가, 조각가, 발명가. 자, 그림 이 저널링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작 뉴턴, 벤자민 프랭클린,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박지성 선수. 어렸을 때부터 늘 저널링 했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배운 거, 느낀 거, 그리고 그림까지 그리잖아요. 보세요. 네. 끝날 때 뭐라고 써요? 게임 때까지 참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저널링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미 이 전 세대부터. 그런데 이 전 세대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안 하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가, 나라가 이러한 작업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면 대한민국이 지금도 좋은 나라지만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의 질문인가 봐요. 첫 번째 질문. 이 4차 산업시대에 중학생이 준비하면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질문이 조금 광범위하긴 하지만 네, 중학생이 4차 산업시대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강의 내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일매일 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저널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널링을 하면서 그 저널링 글을 쓸 때 자신의 가치를 이게 높이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진심으로 쓰는 그
시간이. 그전에는 그냥 쓰라고 하니까 과제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진심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요. 아직도 참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조금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잡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쿠 같은 것도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무쿠에 들어가서 이 7,000개, 10,000개의 강의들 중에 내가 원하는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저는 저널링을 하고 또 앞에도 제가 중간에 설명을 못했는데 그 BTS가요. BTS가 처음 모여서 뭘 했냐면 춤추고 노래하는 걸 하지 않고요. 다 둘러 앉아서 나는 누구지? 그거 했대요. 네. 제가 그 쓴 책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방시혁 씨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KBS에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춤 배우고 노래를 배워야 되는데 나는 누구지? 이런 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춤이 우리의 활동이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그런 걸 둘러앉아서 얘기했대요. 처음에는 잘 안 됐겠죠. 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놀랍게 팀워크도 너무 좋아지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BTS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군무, 네, 그리고 뭐 아미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중간에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눴거든요. 저널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아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그 4차 산업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직업 하나만 꼽는다면요 하는데 저도 이제 네. 신문이나 뭐 기사를 보면 전도 유망한 직업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시 또 광범위한 질문인데 네.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 강연이다 보니까 청소년에게 적합한 그런 직업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냥 직업적으로만 본다면 뭐 역시 AI, 데이터, 빅데이터 이쪽 분야가 요즘 아까 말씀드린 무쿠에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머신러닝 그런 강의는 450만 명이 그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머신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쪽이 굉장히 핫하게 계속 무쿠에 올라오고 이걸 택하세요. 매일 이메일이 와요. 이걸 해보세요. 이걸 해보세요. 그 분야가 전도 유명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직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훈련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 직업 전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나누지 못했는데 앙트레프레너, 혁신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질문을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깊이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전도 유명한 직업에 들어가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로. 네. 이전에는 부모님이 이게 좋겠다, 뭐 사가 들어가는 그런 게 좋겠다, 또 사회가 좋다고 하는 그런 직업을 생각하고 그 진로를 향해서 나갔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AI에 의해서 대체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질문이 나오죠. 저도 지금까지 미래 교육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 저널링 하면서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지? 네. 그러면서 내가 글을 쓰면서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앱으로 하지 않고 왜 종이로 쓰세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종이로 쓸 때 천천히 쓰게 되잖아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내 미래와 내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저널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저 질문입니다. 아, 교수님 나 진짜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이 미용과 화장을 자기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쿠에 미용과 화장 과목이 있다. 가서 들어봐. 이 아이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너무 재밌게 저 들었어요, 강의를. 대학교 강의예요, 다. 대학교 수준의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들었대요. 코세라 강의도 다 대학교 강의예요. 근데 그 피드백을 보면요, 제가 글로도 썼는데 너무 쉽고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과정을 거치고 세상을 아는 과정을 거치고 과목을 택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제가 이 연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면 네, 보여주세요. 네. 현장에서. 네, 현장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연 들으면서 네,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리로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 교수님의 강연이 너무 완벽하셨나 봅니다. 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사실 요즘에 진로에 관한 걱정은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 또한 네, 항상 하는 고민인데요. 이번에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실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거치면서 정말 뭐 무엇을 나 예전처럼 저는 커서 이게 꼭 될 거예요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설정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기가 훨씬 더 사실 예전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강연 들으신 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청소년 이제 교육을 하거나 또 부모님과 대화할 때 늘 고민이 그 게임이에요, 게임. 청소년들 게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차원 세계를 계속 넘나들고 멀리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러한 그 기존 교육에서 1, 2, 3차를 다루는 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게임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 부모님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뭐 못하게 하고 난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게임을 못하면은 이런 직업군에 가서 또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할 때 나는 지금 4차원 세계에서 놀고 있는데 1, 2, 3, 4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은 스스로가 절제가 되고 또 1, 2, 3차도 무시하지 않고 또 1, 2, 3차만 하고 있는 친구들은 또 4차를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런 1, 2, 3차가 항상 같이 돌아가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